제가 왔습니다. 가봅시다. 시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가 왜 이렇게 안 했었는지. 정철이 누구야, 구경아? 네? 정철이 누구야? 응. 왕한테. 왕한테. 되게 좋아하는. 되게 좋아해? 둘이 사겨? 아니. 그러면? 거기 갔잖아요, 유베이. 맞아요? 아니, 잠시만요. 응. 응. 모함을. 릴렉스. 유배 안 갔죠? 모함 그죠?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왕한테 불러주길 바라면서 겁나 맛있어. 그지? 그니까 뭐야, 3인곡, 송민곡 저자요 뭐 이러면 그만인 거 아니야? 그지? 관동별곡, 3인곡, 송민곡 그게 사실 정철한테는 제일 유명해요. 제일 유명하고 성산별곡은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좀 작품성이 떨어진다 라고 봐야 돼. 왜냐? 왜 것 같니? 읽어보니까 별로지. 뭐 때문에 별로디? 뭐 때문에 별로야? 그래도 3인곡, 송민곡은 좀 읽으면 좀 무슨 내용인지 조금 느낌이 오지 않아? 근데 얘는 훨씬 더 어려웠잖아. 그치? 그게 뭐 때문이요? 뭐 때문에 더 어려웠어? 한자 때문이지. 한자 때문이에요. 한자 혹은 고사. 고사만 나오면 사실 고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나도 몰라. 그치? 그런데 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고사를 많이 사용을 했는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다른 그 3인국이나 송민국이나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한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고사가 너무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뭐라고 얘기해? 관습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썼던 내용 좀 비슷해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3인국이나 송민국보다는 별로 창의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성산별곡이니까 별곡은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고려가요에도 별곡이라는 단어는 붙고 가사에도 붙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닐까?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경기체가에도 붙기는 한데 우리는 경기체가를 배우진 않으니까 대부분. 그래서 성산이라고 하는 건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담양이 전남인가? 전북인가? 아무튼 전남일 듯하구나. 그래서 담양 그 지역 쪽에 있는 성산이라고 하는 이제 지명이 되는 건데 이 사람 친척 중에 김성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김성원이라는 분이 여기에 살고 있는 거야. 여기에 살면서 이 자연 속에서 이제 어떤 강호환정을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데 그분에 대한 어떤 예찬을 하는 걸로 이 정철이 이 가사를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3인곡 다 배웠었나? 3인곡이 전체적으로 그 3단 구성으로 나뉘어서 서사, 본사, 결사가 되었을 때 본사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니? 동대전은 확실히 배웠어, 3인곡을. 우송도 확실히 배웠어. 송민곡 배웠냐? 그러면 송춘이 배운 것 같은데, 3인곡을? 아닌 걸로 하고. 동대전은 확실히 배웠어. 본사에서 어떻게 내용이 나왔지? 시상 전개가 어떻게 됐었었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얘도 그래요. 얘도 3단 구성으로 나누어서 서사, 본사, 결사가 있으면 서사에서는 이 김성원에 대한 어떤 이분이 여기서 이제 살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예찬을 하는 거면서 본사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곳에 대해서 계절별로 이제 예찬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누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가을과 겨울이 나오고 있어요. 가을과 겨울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결사 부분도 좀 수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셨으면 알 건데 가을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겨울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안 받았니? 그죠? 그래서 한번 보면 맞네, 가을이네, 겨울이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얘기하지만 우리한테 가장 가깝거든요. 윤선도와 정철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어떤 그 이 사람의 이력은 조금 알고 있으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왜냐면 여기 나오는 산옹 이런 건 지금 김성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조금 그런 내용을 알면 이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 봅시다. 청강 녹초변에 소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빗기보니. 여기까지는 사실 해석이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니? 청강은 그냥 맑은 강이에요. 뭐 어떤 막 꼭 이렇게 지정된 장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맑은 강, 녹초변, 푸른 풀이 있는 변이니까 강변 할 때의 변이죠. 그러니까 그 푸른 강이 있고 그 주변에는 푸른 풀들이 자라고 있고 어떤 공간적인 배경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청강 녹초변에 소 먹이는 아이들, 뭐 목동 같은 아이들이겠지.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서, 시간적 배경이네요. 석양, 저녁이 되어가는 무렵이죠. 흥이 겨워서 막 굉장히 전체적으로 지금 막 즐겁고 행복한 그런 분위기야. 그래서 그 흥에 겨워서 피리를 비스듬히 하고 부는 거죠. 피리를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빗기분이. 그래서 빗기분이, 그러면 첫 번째는 시각적 심상이 주되고 두 번째는 청각적 심상이 주되고 뭐 이러네. 그치?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내 기운에 나온 학이 제 깃을 던져두고 반공에 솟아뜰 듯. 여기는 지금 비현실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진짜로 그 물 아래 용이 있겠냐? 그치? 그럴 정도로 흥이 이렇게 충만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뭐 할 듯 같은 맥락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물 아래 잠겨있는 용이 그 피리 소리를 듣고 흥에 겨워서 잠이 깨어날 듯, 이런 건 거야. 그리고 내 기운에 나온 학이. 여기서 내 기운에 내가 되게 힘든 건데요. 이 내가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그러니까 지금 이 학이요. 그 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예전에서는 이 내예요. 그래서 내 속에 하는 연기, 안개,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조금 이게 정말 나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뭐 냇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도 되고, 근데 얘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튼 막 신비로운 분위기인 거지 지금. 그치? 그런 기운 속에 나온 학이, 얘 학 되게 좋아해요. 아시죠? 제 깃을 던져두고, 자신의 어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던져두고 반공에, 반공이라는 말도 관동별곡에서 많이 나왔었죠. 허공에요. 허공에 솟아서 뜰 듯. 그럴 정도로 흥겹다. 지규법 쓰이면서 약간 대꾸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그렇게 흥겨웃고 소선 적벽은 추7월이 좋다 하되 8월 15야를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이 두 구절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소선은 지금 누구인지 나와 있죠. 그죠? 소선이 누구래요? 소동파예요. 소동파는 우리가 이제 이태백을 더 많이 아실 건데, 이태백, 소동파 이런 사람들 다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동파는 적벽이라고 하는 게 얘 작품이에요. 적벽부라고 해서 이 사람의 유명한 작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에서 추7월, 가을의 7월은 여름이 아니라 가을인 이유는 뭐겠어? 음력이니까. 그치? 음력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기 부분은 가을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래서 추7월이 좋다고 하였는데, 근데 우리는 모두 지금 8월 15야를 모두 왜 칭찬하고 있는 거지? 이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느낄 때 지금의 어떤 시기는요, 8월 15야인 거예요. 8월 15야가 언제입니까? 추석이죠. 음력 8월 15일은 한가위, 추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월 15야, 야는 밤야자지, 보름을 얘기하는 거지. 보름, 뭐 보름달, 보름. 그래서 8월의 15일 밤을 왜 모두 다 추7월보다 더 칭찬하고 있는가? 당연히 추석이니까 사람들은 7월보다는 8월 보름을 더
선호하겠죠.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구름이 걷히고 물결이 다 잔 적에 하늘에 돋은 달이 솔 위에 걸렸거든. 구름이 다 거쳤대요. 맑은 거죠. 정철한테 있어서 구름은요, 긍정적인 표현일 때가 거의 없어요. 막 뭐 간신배라든지 아니면 고난이나 시련이나 이런 쪽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달을 가리고 있던 구름이 다 거치고 물결이 잠잠하대요. 다 자고 있대요. 다 자는 적에 하늘에 돋은 달이 소나무 가지 위에 걸려 있거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딱 추석 8월 15일 한 거지 지금. 그치? 가을인 거지. 그래서 걸려 있거든. 잡다가 빠진 줄이 적선이 헌사할시야. 여기까지를 지금 가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잡다가 뭐를 잡다가 할 것 같니 얘들아? 일단 적선이 이태백이잖아. 이태백도 엄청난 유명한 시인이잖아. 그 사람이 뭐를 잡다가 빠졌어? 그게 뭐냐면, 이 얘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태백이 이따만큼 술 먹고요, 달을 잡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연못에 이렇게 툭 빠졌었대요.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달을 잡으려고 하다가 빠진 줄을, 이 줄이 끝맺기 줄이 아니야. 빠진 줄, 뭐뭐 한 줄 이거야. 빠진 줄을 적선이 헌사할시야. 헌사할시야도 기억나세요? 헌사토 헌사할시야.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버라이어티하다. 조화롭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굉장히 달을 즐기는 걸 적선은 굉장히 야단스럽게 표현해냈구나. 이 얘기예요. 결론은 지금 8월에 보름달이 가장 중심 소재가 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면서 가을의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겨울로 갑시다. 공산에 쌓인 잎을 삭풍이 거두어 불어. 겨울인 거 느껴지세요? 겨울인 거 느껴지세요? 뭐 때문에 느껴지세요? 지금 제가 읽은 거에서 겨울인 게 나오거든요? 어떤 게 겨울인 걸 알려주니? 사인잎. 어떤 거? 사인잎. 쌓인 잎. 공산에 쌓인 잎. 낙엽이 쌓였다. 그것도 나쁘진 않네요. 그 쌓인 잎을 삭풍. 삭풍이 겨울이에요. 삭풍은 북풍을 얘기합니다. 북풍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북풍이 부는 계절, 삭풍이 부는 계절, 겨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겨울임을 드러내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가 된다. 근데 쌓인 잎은 낙엽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공산이라는 건 뭐야 얘들아? 아무것도 없는 빈산을 공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겨울이 됐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시들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삭풍이 거두어 불어 때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이 북풍이요 막 불어서요 때구름을, 아까 구름 부정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막 때구름이 이제 어떤 추위나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싸늘함, 쌀쌀함 뭐 이런 거를 다 데리고 오는 거지. 그래서 거느리고 심지어 눈까지 몰아서 오니 이거예요. 의인화되었다는 거 느껴지시죠? 북풍이 이렇게 했다니까, 그지? 그래서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천림을 꾸며곰 낼세이고. 천공은요, 여기서 공은요 위에서 얘기했던 공산의 공과 다른 공이에요. 아까 공산의 공은 빌공자고요, 비어있다. 여기서의 공은요 상공, 그러니까 남자나 이런 사람들을 높여서 얘기할 때 하는 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높은 분인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 혹은 조물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천공은 조물주가 호사로워서, 조물주가 호사롭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석하면 딱 좋겠어? 화려한 걸 되게 좋아해서, 호사로워서, 말 그대로 호사로운 거를 즐겨해서, 혹은 이게 지금 호사라고 하는 것을 일하는 것을 좋아해서 해갖고 저걸 호사를
한자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그냥 굉장히 화려하고 이렇게 막 아름답게 만드는 걸 좋아해서 뭐 이런 쪽으로 옥으로 꽃을 지어. 옥이 뭐니? 옥은 보석이죠? 옥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아니에요. 옥은 진주 같은 게 옥색인 거예요. 그렇다. 그 옥색이라고 하는 거는 그 비추색을 얘기하는 건가 보다. 그지? 근데 여기서의 옥은요, 진주 같은 옥, 보석을 얘기하는 거야. 결국 흰색이에요. 흰색이라서 이 옥으로 꽃을 지었다. 이 옥은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겨울이잖아요. 흰색 쪽 나오면 다 눈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눈을 미화시키고 있다. 미화법이라고 보셔도 되고 은유라고 보셔도 되고. 그래서 그 눈으로 꽃을 지었대. 꽃이 뭐야? 꽃도 눈이죠. 그쵸? 그러니까 꽃으로 뭐 왜 우리 눈의 꽃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치? 가지 위에 막 이렇게 눈 내린 거 우리가 눈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꽃을 지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이 내린다는 거지 뭐. 그래서 온 세상을 눈으로 아름답게 조물주가 만들었다 뭐 이거겠지. 그래서 꽃을 지어 만수천림을 꾸며봄 낼세이고, 만수천림 만과 천 다 많다죠. 그래서 온갖 많은 수와 림을, 수는 나무, 림은 숲을 이거지, 그치? 그래서 산속의 모든 나무와 숲들을 꾸며, 봄은 강세전미사, 꾸며 내는구나. 영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암여울 가리어러 동목교 비꼈는데, 암여울에 암여울은 이제 뭐 냇가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여울에 가리어러, 그 가려서 여울을 가리면서 얼어갖고 가리면서 얼었어요. 막 눈에 덮이면서 얼면서 막 이렇게 얼었는데 그 위에 동목교가 있는 거야. 동목교는 뭐겠니? 독은 홀로독이에요. 독도할 때 독, 그지? 목은 나무목이에요. 교는 다리교예요. 그러면 외나무다리죠. 그죠? 외나무다리가 비스듬히 걸려있는데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연못이란다. 그 냇가를 건너게 하는 어떤 다리로서 외나무다리가 있나봐요. 그래서 그 동목교가 비껴서 있는데 막대를 맨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인고, 그 동목교를 이렇게 지나서 막대를 맨 중이요, 그 어딘가로 가고 있나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지? 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산옹의 이 부귀를 남더러 자랑마오. 경욕을 숨은 세계에 찾을 리 있을세라. 이거를 스님에게 하는 소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산옹은 산에서 살고 있는 할아버지인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건 김성원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리 친척 할아버지가 이 누리고 있는 이 강호한 점을 부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부귀는 어떤 물질적인 부귀가 아니죠. 정신적인 부귀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귀를 남에게 자랑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 요청하겠니? 우리만 즐기고 싶어요. 이거겠지. 경욕을 숨은 세계. 경욕을이라고 하는 건 이 경이라는 게 구슬경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가 아름답다는 거고, 그래서 구슬로 만든 아름다운 굴을 얘기하는데 달나라에 있는 거래요. 그럴 정도로 이제 어떤 그 비현실적인 건데, 지금 결론은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운 굴. 이렇게 숨어있는 이 산속의 모습을 경욕굴이라고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밑에서는 전혀 이 경욕굴이 뭔지 설명 안 하고 눈 내린 성산의 모습을 그냥 빗댄 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멋진 이 산속의 모습을 이 숨어있는 세계를 누군가가 알고서 찾아올까봐 두렵습니다. 뭐뭐 할시에라. 두렵다. 이 얘기죠. 결론은 우리만 이곳을 알고 누리고 싶다. 그러니 스님아, 딴 데 가서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아줘요. 이 얘기인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가 겨울이네요. 여기까지가 겨울이고 본사가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결사 들어가 봅시다.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어하니. 산중에 벗이 없겠죠. 당연히 외롭게 있겠지. 대부분의 무슨 뭐 우리가 다른 그 가사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요, 뭐 상춘곡이나 뭘 보더라도 다 자기 혼자서 막 그 자연을 즐기고 있으면서 막 심심하니까 나중엔 이봐 니웃들아 뭐 산수 구경 가자스라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산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요. 심심해요. 그러니까 책을 쌓아두고 책만 읽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서책을 쌓아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어하니. 만고가 뭐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줬던 성현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옛날 인물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헤어한다는 건 헤아려 본다는 건데, 이 헤아려 본다는 게 지금은 하나 둘 세 본다 이런 느낌이지만 그 옛날에는 하나하나 생각해 본다, 고려해 본다 이런 거니까, 여기서는 세어본다라는 것보다는 생각해보니, 그들의 삶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보니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하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할샤. 성현, 성인과 현자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았거니와 영웅 호걸도 하도할샤가 뭐니? 많기도 많구나. 하다가 많다잖아요. 그죠? 많기도 많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대꾸법, 영탄법 보이고 있고요. 하늘 삼기실제. 삼기실제가 뭐야? 이것도 송민곡에서 나온 표현인데 만들어낼 때, 이 세상을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조물주, 천공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하늘이, 조물주가 이 세상을, 인간을 만들어내실 때 곧 무심할까마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문제로 나오죠. 곧 무심할까마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만드셨을까마는 서리법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 소리예요. 어떤 생각이 있어서 잘 만드셨겠지만은 이 얘기야. 어찌한 시운이 흥망이 있었는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신이 알아서 인간의 삶을 잘 만들어내셨겠지만 참 이상하게도 어찌해서 인간의 어떤 그 시운이, 시대의 그 운수가, 그치? 시대마다 흥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망하는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운이, 그 시대의 어떤 흥하고 망하는 그 운수가, 흥망이 있었단 말인가? 흥하기도 했었고 망하기도 했었고, 왜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허무하고 무상하단 말인가? 뭐 이 얘기인 거예요. 그쵸? 잘 만드셨겠지만 참 맘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 이런 느낌이지. 모를 일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일도 많거니와, 이거죠. 많거니와 애달픔도 끝이 없구나.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서가 드러나는 거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떤 그 성현들을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인간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뭐 이렇게 허무할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애달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기산의 늙은 고불 귀는 어찌 씻었던고. 아까 소선도 적선도 전부 고사를 인용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가장 많이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소부와 허유의 얘기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속세에 있어서의 그 부귀영화나 물질적인 그러한 것들을 다 피해서 기산이라는 곳에 숨어 들어가서 그 욕심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에 어떤 가장 그 아이콘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 중에 지금 소부와 허유 중에 허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고불이 허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허유가 어떤 행위를 했냐면은요.
어느 때 왕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 왕이 그 허유의 사람됨을 너무 이제 높은 걸 알고서 그 허유한테 가서 부탁을 했단 말이야. 왕이 되어달라고.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좀 잘 다스려달라라고 했는데, 그때 허유가 한 행위가 뭐라고? 물로 귀를 씻었다고.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고. 내 귀가 그러니까 내가 더러워질 것 같다고 그 얘기 들은 내 귀를 씻어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떤 명예욕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속세에 대한 어떤 욕심을 싹 다 버리고 사는, 진짜 완전 딱 우리가 왜 그 성산문에서 나오는 백이 숙제는 어떤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잖아. 얘네들은 이런 어떤 그 무욕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는 지금 감탄을 하는 거야. 기산의 늙은 고불, 기산에서 숨어 살던 늙은 소유, 귀는 어찌 씻었던고, 어떻게 씻을 수가 있지? 자기는 지금 정철은 어때요? 자기가 스스로 자리를 내놓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늘 기다리고 있잖아. 늘 우리 님이 언제 나를 불러주실까? 불러주시기만 하면 나는 가서 잘할 수 있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걔는 왕이 되는 자리를 그렇게 다 버릴 수가 있지? 완전히 이제 예찬, 감동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어찌 씻었단 말인가? 박소리 핑계하고 지조가 가장 높다. 그러니까 허유가요, 박소리라고 하는 게 우리 그 바가지 있잖아요. 그 박이 박 하나조차도, 그러니까 어떤 내 소유가 있는 게 싫은 거야. 내 소유가 있는 게 싫어서 그 소유물 중에 바가지 하나도 내 소유물이 있는 게 싫었던 거지. 그래서 박 하나도 귀찮다라고 하면서 이건 너무 소리가 너무 커. 그래서 싫어. 라는 핑계를 대면서 박도 다 갖다 버렸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박소리를 핑계를 대면서 하는 그 행위들이, 내가 볼 때 그는 지조가 어떤 무력이 없음이 막 이러한 것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구나 라고 예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심이 낫 같아야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인심, 사람의 마음은 낫 같아서 직유법이고, 낫 같다는 건 이 낫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얼굴과 같다라고 하는 건 뭐야? 다 각양각색이야.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 다르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 라고 짐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볼수록 새롭거늘, 볼수록 새롭거늘 이라고 얘기하는 건 금방 얘기한 것처럼 봐도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인성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거를 내가 알아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일은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여기서도 구름은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네요. 어떤 구름같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안 좋고 시련을 주고 어두운 존재구나, 이런 느낌인 거지, 세상 일이란. 그래서 세상은 구름이라 은유법 쓰인 거고요. 험하구나 영탄적 표현 쓰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일이 너무 험하고 힘들고 제대로 해결할 수 없고, 이러한 어떤 갈증을, 이러한 어떤 마음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했을 때 청산별곡과 똑같은 해결 방법을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해결이겠지만 술을 마시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철은 알코올홀릭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언제나 이렇게 술 얘기가 꼭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엊그제 빚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이건 진짜 묻고 있는 거지, 그지? 엊그제 빚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잘 익었으면은 이거나 먹고서 내 시름을 좀 풀어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나의 어떤 시름이나 이러한 것들을 풀어주는 일시적이지만 소재가 되면서 이 술로서 푼다는 건 풍류로 가는 거죠. 풍류. 그치? 풍류를 즐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잡거니 밀거니, 혼자 먹는 건 아니고 내가 술잔을 잡고 마시거나, 미는 건 뭐야? 먹으라고
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실컷 마시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나다. 영탄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애달프고 좀 찝찝한 이런 마음들이 술을 마시면서 좀 풀어졌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더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나의 사설시조 들어가 봅시다. 생매 잡아 길 잘 들여 먼 산 두매로 꽝사냥 보내고 흰말 구불구종 갈기솔질 활활 살살하여 님의 집 송정 뒤 잔디잔디 금잔디밭에 말말뚝 꽝꽝 쌍쌍 박아 숙마 바 곱비 길게 늘려매고 여기까지가 초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느낌 오세요? 일단 지금 활활, 살살, 꽝꽝, 쌍쌍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역시 사설시조라 해학성이 드러나는구나.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해학적인 부분이 보이고 있구나. 여기 지금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꽝사냥 보내는 것과 말을 기르는 거. 그치? 그래서 지금 생매는요, 야생의 매. 야생의 매를 잡아서요, 길을 잘 들인대요. 그러니까 잘 이제 가르쳐서 훈련시켜갖고, 먼 산 두매로 그 매랑 같이 꽝사냥을 나간다는 거야. 아니, 꽝사냥을 같이도 아니다. 꽝사냥을 보낸대요. 그래서 매를 이용해서 꽝사냥을 하고, 그리고 하얀 말, 구불구종은 뭐라고 돼 있어? 말을 모는 하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이렇게 막 빗질 해주고 예쁘게 막 잘 이제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님의 집에 소나무 숲, 송정 뒤 잔디잔디 금잔디밭에 말뚝을 꽝꽝 박아갖고 거기에 곱비 길게 늘려매서 거기에서 고정시켜놓고 잘 키워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왜 하는지는 아직 여기선 나오진 않지만 이러한 지금 삶을 보이고 있는 건 아마도 위에서 지금 강호한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산별곡에서. 그럼 여기서도요. 어떤 속세에서의 세속적인 그 삶에 취해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굉장히 좀 이렇게 호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정도만 생각이 좀 들었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장 갑니다. 앞내 여울고기, 뒷내 여울고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열거예요. 이 고기 저 고기예요. 한마디로. 그죠? 앞 냇물에서 사는 물고기, 뒷 냇물에서 사는 물고기, 뛰어오르는 물고기, 뛰어내리는 뭐 물고기, 이것저것 다 이런 것도 다 해악이죠. 그죠? 맞죠? 그래서 반복해서 열거하고 있고요. 자나 굴구나, 굴구나 자나 반복해주면서 자나는 뭐야? 잘다고. 잘다는 거 뭔지 아시죠? 뭐 굴이 이번 굴은 좀 자르네 이러면 작다는 소리예요. 되게 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으나 크나 뭐 아주 뭐 조그맣거나 굵거나 뭐 이런 거지. 주섬주섬 낚아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잡든 작은 물고기를 잡든 걔네들을 다 주섬주섬 다 낚아내서 그러니까 낚시질해서 시내 동으로 뻗은 동쪽으로 뻗어 있는 시내의 버들가지 와지끈 뚝딱 꺾어 거꾸로 잡고 잎사귀 샘만 남기고 주르르 훑어 아가미 너슬너슬 꿰어 시내 잔잔 흐르는 물에 납작 실쭉 청바둑돌로 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살짝 왜 이렇게 끝이 없어.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느낌 아시겠어요? 일단 낚시했죠? 낚시하고 가지를 뚝 끊어갖고 거기 있는 이제 그 이파리 같은 거 다 떼어내고 끝에 부분만 남겨서 거기에다가 물고기 다 꿰어 넣어갖고 오 하면서 이제 간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주저리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주르륵 훑어 아가미 너슬너슬 꿰어 그치? 거기까지. 그리고 시내 잔잔 흐르는 물에 납작실쭉 청바둑돌로 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살짝
자기자장단 맞죠? 자기자장단이 뭘까를 생각했는데 그냥 여기에서는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막 아까 호탕하면서도 막 뭐라고 해야 되지? 흥겨운 분위기야. 그러니까 이 자기자장단이라는 건 곡조의 어떤 명인 것 같은데 흥겨운 곡조의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자장단 맞춰서 지근지지 눌러놓고 지근지지도 지그시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들을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뭐 지긋지긋하게라는 말이 웃기다. 꾹 눌러놓고 뭐 이런 거지. 눌러놓고 동자야 여기에서는 큰 따옴표 해야 되겠네. 동자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아이야 이거지. 그래서 동자야 이 뒤에 학 타신 선관이 학을 타신 선관 비현실적인 얘기가 나오네요. 선관은 우리 소설 속에서 잘 나오는데 신선을 얘기하는 거야. 신선이나 뭐 선녀, 선남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학을 타신 선관이 날 찾거든. 널 왜 찾겠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호탕한 거지. 날 찾거든. 그물 낚싯대, 종이, 종다래끼, 파리, 밥풀통, 고추장, 술병까지 가지고 뒷내 여울로 오라고 일러만 주소. 뭔 소린 것 같아? 쭉 열거해 놓은 그물 낚싯대, 종이, 종다래끼, 파리, 밥풀통, 고추장, 술병 이건 하나하나가 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관이 날 찾으러 오면 나랑 같이 이쪽에 와서 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크닉 준비해서 오게끔 해라. 나 어디 있는지 알려줘라. 이 얘기인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뒷내 여울로 오라고만 일러주소. 그러면 거기에 만나서 같이 술 마시면서 띵까띵까 놀라니까 이거죠. 전체적인 분위기 겁나 낙천적이죠. 겁나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뭐 호방하고 뭐 이런 느낌.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드디어 종장 가네요. 아마도 산중호걸이 나뿐인가 하노라. 잘난 척. 산중에 영웅호걸은 나 하나뿐인가 하노라. 이거죠. 영탄으로 끝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 자신이 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사는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쵸? 끝입니다. 별거 없어요. 문제 보고 마무리합시다. 32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영탄적 표현은 꽤 있었죠? 그쵸?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얘는 한 번도 사람을 그리워한 거 없어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아웃. 2번. 나는 음성상징어를 통해 인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인물의 역동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거창하게 난 맨 처음에 생각해서 얘도 아닌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그냥 인물의 역동성이란 그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 인물에 나오는 사람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앞에서부터 계속 무슨 뭐 말뚝을 꽝꽝 짱짱 하면서 활활 살살 하고 막 하면서 다 그죠? 맞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을 통해 공간의 이동은 얘도 쟤도 없지 않았어요? 굳이 뭐 있다라고 치면 나 쪽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대상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뭐 이것도 아니고요. 4번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심리 변화 없었죠. 그죠? 둘 다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가와 나는 모두 대꾸를 사용하여 대꾸는 다 있는 거죠. 근데 대조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23번 갑시다. 아니, 이거 33번. 33번 보시면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A가 뭐요? A는 지금 겨울에서부터 결사 이렇게 좀 섞여 있네요. 그쵸?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삭풍, 부풍이었죠? 겨울임을 드러내는 소재였죠? 가을잎을 쓸고 간 자리에 구름을 불러와 공산을 눈세상으로 만들었다고 한 것에는 인물이 거처한 공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어떠니? 공산을 눈세상으로 만들었대. 아름답잖아. 그렇지 않아?
공산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산을 눈이 온 세상을 다 아름답게 만들어놨어. 그치? 그러니까 맞죠. 그리고 2번 암여울을 건너가는 노승을 발견하고 경료불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빼어난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숨어있는 세계가 알려질 것에 대한 염려. 맞지? 오케이? 맞죠? 그리고 3번 만족스러운 외적 풍경에서 눈을 돌려 벗이 없는 산 중에서 만고 인물을 생각하는 것에는 정신적 세계에 주목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고 적적한 상황에 놓인 인물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맞니? 어때? 만족스러운 외적 풍경 앞에서는 막 계속 예찬했잖아. 그 가을이고 겨울이고 거기에서 눈을 돌려서 벗이 없는 산 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만고 인물을 책을 통해서 보고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신적 세계에 주목하는 그 태도는 외로운 심심한 상황에 놓여있는 인물의 행위가 드러나는 거죠. 할 일 없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맞고요. 4번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시운의 흥망에서 발견하고도 모를 일이 많다고 한 것에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이치야 하늘이 알아서 잘 했겠지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구현되지 못했다는 이 표현 틀렸어요. 그죠? 틀렸고 시운의 흥망에서 발견하고도 모를 일이 많다고 한 것에는 인물의 담담한 태도가 담담하지 않았어요. 애달프다라고 했어요. 그죠? 애달퍼하고 있고요.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수용한다는 게 내가 좀 애매한데 이게 지금 애달프고 슬프니까 술을 마시잖아요. 그걸 수용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술로서 일시적이나마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은 되게 많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5번 세상을 등진 인물의 삶을 기산의 고불에 비유한 것에는 기산의 고불 누군지 생각나시죠? 누구였니? 허유 오빠, 그치? 그래서 험한 세상사와의 단절과 은거지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인물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드러난다. 지금 허유를 예찬하는 이유는 작가도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예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야.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그치?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마지막 34번 갑시다. 34번도 꽤 틀리셨던데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전 시가에서 자연은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진다. 가에서 나온 자연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세계로 그려지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 맞죠? 그리고 나에서 나오는 자연은 풍요롭게 그려지는 현실적 풍류의 장으로 활달하고 흥겹게 놀이를 펼치는 곳이며 그런데 끝에서 또 신선이 나를 찾아온다면이죠. 그러면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멋이 고조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가의 용은 피리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고 이건 맞는 것 같은데? 그치? 그죠? 피리소리에 막 용이 잠에서 깨어날 듯하고 뭐 이랬잖아. 나의 생매는 야생매는 고고한 취향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소재이다. 나에선 고고함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매를 갖고서 뭐 뻥 사냥하는 게 뭐가 고고해. 그치? 현실적인 사냥 얘기였죠? 그러면 답은 1번이네요. 1번으로 바로 가면 되겠네요. 가의 학은 이상적 세계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소재, 정철이 가장 사랑하는 세계죠. 그리고 나의 고기는 풍요롭고 생동하는 세계를 표현한 소재, 맞죠? 그리고 가의 소선, 적선, 시인들이었죠. 청정한 강호의 세계에서 떠올린 인물의 이미지이고 나의 선관, 신선이죠. 내가 현재의 행위를 함께하고 싶은 인물을 멋스럽게 표현한 것, 맞죠? 가의 산홍, 김성원이라고 얘기했죠. 산에서 이제 적적하게 지내는 우리 할아버지. 산홍은 계절에 따른 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세계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이겠죠. 그리고 나는 사냥과 고기잡이를 통해 현실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인물일 테고요. 마지막 5번 가의 술은 강호에서 세상에 대한 시름을 달래주는 소재고
나의 술병은 풍류의 장에 흥취를 더해줄 소재이군. 그죠? 얘가 시름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 풍류를 즐기고 흥을 돋구기 위해서였던 거지.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아, 고생하셨습니다.